35페이지. 자, 요 작품 두 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너희는 이걸 배운 적이 없지만 예전에 6차 교과서 때 수록돼 있던 교과서니까 국정교과서에 수록돼 있던 작품이거든. 그래서 100% 정확하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 참고로 학교 선생님 연세가 한 50대 초중반이신 분들은 학교에서 이걸 강의를 하셨을 거거든. 쌤은 20대 때 강의를 했기 때문에 6차 교과서도 내가 수업을 했지만 학교 쌤들은 20대 때 강의를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여자 쌤들이면 내랑 교직 경력이 한 2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수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알아놔야 돼. 이렇게 가나 중에 나 작품 용비어천가 있지? 너 혹시 고1 때 했나? 용비어천가? 중세국어 할 때 했던 학교도 있고 안 했. 창비 서역은 했을 거고 남성은 했는가 기억이 안 나고. 알아놔야 될 게 나 작품은 수능 기출 지문이다. 수능에 나왔다 얘. 2016학년도 수능 기출 제시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실 줄 알아야 돼. 요것도 내가 그때 예언했어. 2016년도 때 나올 때가 됐다 해갖고 예언해서 그 바로 다음에 나왔는데 그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수능 마치고 쌤 찍어주고 나왔어요. 그래 잘 풀었나 틀렸어요. 내가 가르쳐준 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을척이 없어도 내가. 자, 고전 시가는 일단 작품의 갈래를 먼저 확인해 놔야 돼. 가는 충담사의 안민가라고 해놨지. 제목 밑에 적어놔라. 향가다. 몇 줄로 돼 있노? 너 1학년 때 제막매가 배웠으니까 몇 줄로 돼 있노? 이걸 세고 있으면 정신 나간 놈이야. 왜 세고 있으면 안 되겠노? 향가는 4구체, 8구체, 10구체 3개밖에 없잖아. 얘는 몇 구체게? 19체 향가다. 19체 향가 특징 뭐라 카디? 낙구 9구째 때 감탄사 있다 했다. 뭐? 보이나? 체크해놔. 그거는 19체 향가의 특징이라 했다. 오전 시간은 갈래 알아두시고 제목의 의미를 한자를 풀어내는 게 중요해. 그러면 기억이 쉽단 말이야. 해석하기 수월하단 말이야. 안민가도 제목 뜻 적어볼까? 안은 편안할 안자제, 미는 백성 민자고 백성을 어떻게 하는 노래? 편안히 하는 노래다. 안민가. 백성을 편안히 하는 노래다. 안민가. 충담사는 참고로 스님이거든. 승년대 뒤에 사자가 붙었은 거 알겠지? 누구 제막매가의 작가는 월명사였잖아. 스님인데 이 작품은 19체 향가 가운데 그러니까 향가 가운데 유일한 유교적 성격의 노래다. 의다 의. 수능이 안 나왔다 했다. 용비어천은 다시 안 나오겠지만 얘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됐니? 자, 향가 중에 어떤 노래라고? 유일한 어떤 성격의 노래? 유교적 성격의 노래라 했다. 얘는 서정갈래에 속해. 가는. 나는 악장이라 했지. 용비어천가는 악장이다. 궁중에서 불려지던 노래였어. 얘는 무슨 갈래? 그거 해줬잖아. 얘는 교술갈래다. 서정갈래, 교술갈래를 섞어놓은 제시문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역시 안민가는 모의고사에 2번 출제됐고 용비어천가는 수능에 출제됐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수능하고 모고에 어떻게 출제된지 선생님이 좀 짚어주면 그걸 잘 메모해 놓도록.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중담사의 안민가부터 볼게. 옆에 보면 그 향찰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거는 너 뭐 몰라도 되고 너 국문과 갈까 아니면 국문과 가서는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거는 고어로 표시가 안 돼 있어. 원래 고어 표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 현대어풀이 다 돼 있지 왼편에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고어가 한 개 있어서 그거는 내가 좀 이따 적어줄게. 메모해놔라. 자, 첫 구부터 같이 보고. 그리고 일단 알아놔야 될 게 이게 2017년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내용 중에 자, 이거 필기 좀 하자.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인지를 정리하면 되겠지. 이거는 제시문이 당시 있었거든. 향가가 시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제시문이 있고 향가 한 편, 시조 한 편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 안미가 나왔을 때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자. 첫 번째 어떤 영향이 있는지. 향가는 4, 4, 2의 구성이야. 몇 단 구성이고? 이렇게 3단 구성이지. 끊을 때 그러니까 4줄, 4줄, 2줄 이렇게 끊는단 말이야. 시조도 어때?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이다. 그지? 이해됐나? 그래서 식구체 향가가 시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예다. 아울러 아까 9구째 때 뭐 나왔어? 감탄사, 야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 이것도 시조 종장의 감탄사하고 연결할 수 있단 말이다. 보통 어스버 이런 감탄사들 나올 때 있거든. 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모고에 나왔던 제시문이야. 그걸 쌤이 요약해 주는 거다. 됐어? 여기까지? 세 번째 특징, 감탄사의 기능. 이런 거는 서술용으로 내기 좋겠지. 감탄사의 기능. 이전까지의 정서를 높이거나 공기를 바꿔준다. 그래서 어떻게? 내용 완결을 이룬다고. 제망매가의 월명사의 제망매가 생각해 보시면 그건 어쩌된 누이를 잃은 슬픔은 1, 2, 1구부터 8구까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어쩌된 9구, 19에서는 슬픔을 종교적으로 뭐 했다 하고 승화했다라고 하지. 그런 거에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모고에 나왔던 거니까 기억해놔. 자, 안민과 같이 보겠습니다. 임금은 뭐라 해놨노? 묶어. 임금을 아버지에 비유했지. 신하는? 신하는 뭐라고? 어머니라 해놨나? 둘이 묶어. 백성은 뭐라고 비유했노? 어린 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놨다. 그럼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어디에다가 비유해놨어? 전부 가족에 비유해놨지. 아빠, 엄마, 아이 이렇게 가족에 비유해놨다. 그지?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할 때 사랑을 고로 이렇게 표시하거든. 이게 사랑을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다을이라고 읽어. 다을. 요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너 친구 이름 중에 다솜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친구 없나? 다솜. 다솜이 순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뜻이야. 사랑. 그 옛날에 시스타에 있었잖아. 다솜이라고. 너 친구 중에 다솜이라는 애 없어? 친구가 없나? 없나? 진짜 없나? 와, 흔한 이름인데. 내가 예전에 다솜이라는 애를 성은 다 달랐는데 한 4명 가르친 것 같아. 신다솜, 강다솜, 이다솜 종류별로 다 있었는데.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하고 백성하고 묶어. 백성들은 당시 어떻게 살았겠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바빴을 거 아니야. 농사 짓고 맨날 신라시대니까. 그제? 물생은 참고로 불교 용어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꾸물거리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똥을빼 있죠? 먹여 다스려서.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먹는 게 제일 중요했겠지. 이해됐나? 먹여서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그거는 큰 따옴표 치네. 백성들이 하는 말이다. 이 땅 버리고 어디 가겠나? 이렇게 나라에서 먹고 다 챙겨주는데 이 말이야.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나라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나라 아니 뭐 될 줄 알 것이다? 유지될 줄 알 것이다. 됐냐?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민 가자 이러면 나라 못 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먹여 다스려 주니까 나라에서 아빠 엄마처럼 임금하고 신하가. 됐냐? 외구 제한가의 특징, 식구 제한가의 특징. 낙구 감탄사라 했다 얘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의지될 거라고 태평할 것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용비어천가라는 악장 보겠습니다. 총 1장부터 125장까지 있다. 근데 출제된 건 2장하고 125장이지. 이 부분이 당시 6차 교과서 수록된 부분이야. 그래서 알아두시고, 아까 선생님이 악장은 어디서 불리는 노래라고? 이 악장은 장르는 교술 장르고 어디서? 궁중에서 불려지던 노래다. 자, 나라가 갑자기 고려왕조 500년이 갑자기 나라 이름이 조선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고려 유민들은 이제 우리나라 이름 조선이다. 아싸 이렇게 바로 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조선 건국은 정당하다를 백성들에게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이다. 아울러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실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2장하고 125장 장 2개 나왔으니까 너가 비교해봐라. 2장은 한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 2장은 한자가 없지? 125장은 한자 투석이지? 그래서 2장의 특징 체크해놔. 순우리말 표현. 모고에 나왔다. 순우리말 표현. 2장 125장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거야. 이거. 그럼 2장은 순우리말 표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바로 2장 해석해 볼게. 뿌리 깊은 남간. 남간은 나무다. 뿌리 깊은 나무는 뭐에 아니 흔들림으로 소리 나는데 읽어봐. 뭐에? 바람에. 그건 세모차.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여름은 열매다. 열매가 많다. 됐어? 쉽게 말하면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이래 된단 말이야. 조선 건국은 정당하고 영원히 발전할 거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송축이라 그래. 축복을 보낸다 이 말이다. 좀 이따가 글로리 2 다시 하지. 글로리가 축복이잖아. 축복을 보낸다 이 말이다. 그 송혜교가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연진아 하는 그 대사 있잖아. 요새 졸업식에도 자주 나오는데 애들 플랜카드 들고 연진아 나 오늘 졸업했어. 뭐 이런 막 올리다 했었던데 애들이. 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됐나 여기까지? 샘이 깊은 물은 요거는 유서 깊은 나라다. 유서가 깊은 나라는 가마레. 가마레는 세모치고 가뭄이다. 가뭄. 그러니까 바람하고 가뭄은 같은 기능하는 부정적 시험가 알겠지? 가마레 아니 그침으로 내에 이르러 어디로 가? 바다로 간다고. 영원히 발전한다 이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2장의 위아래의 구절을 잘 보면은 대꾸를 보이고 있지? 그것도 적어볼까? 유사한 자연 이치를 드러냈다고도 한다. 유사한 자연. 뿌리 깊은 나무는 안 흔들려. 유서 깊은 나라는 아주 영원히 발전하게 되는 거야. 조선이 그렇게 될 거란 얘기다. 유사한 자연 이치를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2장의 특징이다. 수능에 나왔던 순우리말 표현이 잘 드러나 있고 유사한 자연 이치를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바람하고 가마레 아까 세모 치는 거 있지? 가들 둘이는 밖으로 끄집어내. 그것도 한자성으로 알아놔라. 내가 이거 내신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나라 안팎의 걱정을 이래 부른다. 내우외환이라 그래. 나라 안팎의 걱정을 바람, 가뭄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나라 안에서는 뭐 가뭄이 들 수도 있고 나라 바깥에서는 외적들이 침입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나라가 튼튼하고 유서가 깊으면 그렇지 않다고. 얘들이 덤비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말이다. 여기까지 됐니? 사실 지금도 똑같잖아. 우리나라가 힘이 세면은 옆에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시비를 걸겠나? 시비 못 걸겠지. 힘이 없으니까 맨날 시비 걸고 시비 틀리면 대가리 숙이고 하는 거란 말이야. 다음 125장. 다시 아까 2장은 뭐라고? 조선 왕조에 대해서 송축했다라고 했다. 축복을 보낸다는 뜻이다. 125장은 옆에 적어. 이거는 권계라고 해. 권계. 권계가 뭐냐면 후대 왕한테 하는 거다. 후대 왕에 대한 권계. 계도를 권한다 이 말이야.
너가 이리 해야 돼. 이리 안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너가 한 번만 시간 내하고 쌤 지금 수업하는 거랑 입에서랑 비교 좀 해줘봐. 어떤 근자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자,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누인계국 동글베이 치고. 자, 이거는 한자 성어인데 뜻을 알아야 된다. 밑에 해석이 안 나와 있지? 누인계국. 어진 임금이 나라를 열다라는 뜻이다. 누인계국. 어진 임금이 나라를 열다라는 뜻이다. 누구 저 옛날 드라마 제목 중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제목 기억나? 그 유아인 나왔던 것 같은데 마약으로 지금 문제가 많은 문쌤이 좋아하는 유아인. 그래서 내가 맨날 놀려. 마약쟁이를 좋아한다 하면서. 근데 지가 말을 안 하니까 하긴 한 것 같지. 예전 같은 말을 했을 건데 안 한 거가 모르나? 아, 이거 가짜뉴스 펼치면 안 되겠다. 난 잘 모르겠어. 일단 중요한 거는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의 육룡이 뭐냐면 세종대왕의 6명 할배가 있거든. 그건 안 적어도 된다. 예전에 내시할 때 애들 가르쳐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6명의 임금이 있어. 태조 그러니까 이성계 할배까지 다 포함해서 6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나라를 열었다 이 말이다. 여기 육룡이 육룡이 날랐단 말은 나라 올라서 나라를 건설했다 이 말이야. 조선 왕조를. 누인계국 하시아 방금 그래 내가 말했던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 드라마 제목이 이 용비어천가의 가사야. 용비어천가의 그 구절이 나와. 1장에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냐는 구절이 나온다고. 그건 넌 몰라도 돼. 하여튼 어진임금이 나라를 열어서 복년 점처 얻은 복이 끝이 없다고. 가 없으시니 끝이 없다고. 됐나? 쌤이 왜 가 없으시니라고 읽었어? 반침은 발음 안 한다 했다. 그 현관벤치레나 가 없으시니. 현관벤치레나 가 없으시니. 두 번째 줄 성신이 니으셔도. 쌤 어떻게 읽었노? 니자샤도 아니다. 니으셔도 해야지. 해석이 되지. 있는단 말이다. 왕위를 잇는다 이 말이다. 성신. 성스러운 후대 왕들이 이으셔도 이 나라를 뭐 해야지 더욱 굳을 수 있다고? 동글베 있죠? 경천근민. 이것도 뜻 적어라. 공경한다 하늘을. 부지런히 섬긴다 백성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지 나라가 굳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 당연한 소리겠지? 지금도 그렇잖아.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굳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니? 구두시리이다. 그것도 현관배치래나.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 장. 님금하 아르쇼셔. 님금 거기 미음에는 네모로 표시한다. 님금하. 이것도 뭐 수능에 나왔던 거다. 전달해주는 수신자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전언의 수신자가 드러나있다. 그게 누군데? 후대 왕이지. 님금아 이 후대 왕들아 알아라.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종 인명선 야들아 알아라 이 말이다. 후대 왕들아 알아라. 그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바꾼 거야. 전언 전달해주는 말에 수신자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 말이다. 후대 왕한테 하는 말이니까. 됐니? 낙수에 산행가이셔서 하나빌 믿으니까 낚시하러 떼이고 사냥하러 떼이면서 너가 할배만 믿어. 너가 조상들만 믿고 있을 거가. 그러면 낙수하고 산행은 세모 쳐놔야지. 믿으니까는 형광펜 표시. 자, 낙수 산행 관련해서는 밑에 해설이 돼 있다. 그거 읽어볼까? 중국 하나라 태광왕이 나라 일은 안 돌보고 사냥하러 다니고 한다 해서 쫓겨났던 고사가 있단 말이야. 후대왕 너거는 경천금민 안 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사냥하러 다니면 쫓겨난다 너것도 얘기다. 어? 박근혜 잘리거나 같은 거잖아.
이해되나? 자, 그래서 믿으니까 그도 아까 행간편에 지내놨지? 그래서 용비어천가 125장 하면 무조건 나오는 한자성어가 있거든. 요거는 왜 안 알아? 앞에 것도 왜 안 알아야 되지만. 예전 내신으로 겁나 많이 나온다.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라고도 해. 타산지석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남의 산에 있는 돌이다. 남의 산에 있는 돌도 내 옥을 갈고 닦는 데는 도움이 돼. 남의 잘못을 보고 나는 안 그래야지 라는 마음이다. 됐니? 하나라 태광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현관변 아까 칠해놓은 거 묶어봐라. 가 없으시니 구두시리다 믿으니까 전부 요것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왜 이 세 개는 내가 묶어라 했냐면 행에 따라 종결 의미가 다르지. 행에 따라 종결 의미가 다르다. 신이, 이다, 이까 다 다르지. 종결 의미가 다르다는 게 수능에 출제가 됐다고. 여기까지 됐나? 너는 그나마 최근 수능이기 때문에 내신할 때도 그대로 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125장의 특징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2장의 특징 혹은 차이점을 적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 오늘 좀 많이 했다 이제. 나중에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고생했습니다.